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 문제, 관세 부담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하면 또 관세 이야기인데 부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분위기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 자금 보면 그냥 미국으로만 오직 미국으로만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다른 나라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은데 다만 이제 어떤 재료에 의해서 움직였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할 겁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1.2% 정도 빠졌는데 야간 선물은 올랐습니다. 0.8%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증시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뭐 달러 금리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우리 증시는 주 초반에는 그래도 반등 출발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우선 뭐 미증시 3대 지수 중에서 다우와 S&P 500은 최고치 경신했고요. 나스닥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한국 관련된 지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MSCI 한국 지수 어저께 우리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 거거든요. 근데 어제 하락한 것보다는 좀 덜 빠졌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시장 흐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뭐 미국 보면 부동산이나 유틸리티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이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뭐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했어요. 연말 쇼핑 시즌 관련해서 데이터들이 좀 잘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했고, 그리고 최근에 좀 부진했던 기술주들이 알파벳을 제외하고 또 빅7 중에서 알파벳 빼고는 또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고르게 다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의 쇼핑 시즌에 어떤 판매가 많이 증가될 것 같다. 올해 매장 방문만 8,560만 정도, 그 작년에 7,600만 정도였으니까 제법 늘어나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관세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 멕시코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관세 전쟁 피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제 직후에는 관세 부과하면 우리도 같이 부과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좀 큰 소리 치긴 했는데 이제 통화하고 나서 느낌이 좀 협상하면 되겠구만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보면 연말까지 미증시는 올라가는 통계가 있다. 보통 연말까지,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이후에 연말까지 1.8% 상승 확률 70% 정도 올라가는데, 특히 강세장인 경우에는 2.1% 추가로 올라가고 상승 확률은 75%로 더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들고 가고 또 매수해도 연말까지 더 수익 나겠구만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또 에버코 이런 데서도 뭐 6,300까지 갈 것 같다. 그러면서 공매도 포지션들이 청산이 되면서 연말 앞두고 그게 또 매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뭐 지난주에 들어간 자금 보면 그 전주 대비 또 크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좀 주식을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건 달러하고 금리, 국채 금리가 제가 앞에 4.1자 나오면 우리 증시에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드디어 4.2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베센트가 재무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관세 정책 이런 게 생각보다 세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가 너무 사람들이 관세에 대해서 또 방심을 하면 또 센 얘기 한마디 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좀 그 상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금리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 달러 내려간 거는 이제 아무래도 관세 우려가 완화된 것도 있고, 다음에 이제 엔화 강세. 뭐 엔달러 환율이 이제 좀 엔화 강세로 나타나면서 달러가 조금 약세로 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온 것도 좀 있죠.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엔화 강세는 좀 찜찜한 거긴 한데, 뭐 달러와 금리가 동시 빠진 거는 일단은 이거 숫자만 놓고 보면은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그리고 미증시에서 오늘 상승을 주도했던 게 이제 두 개 업종이었는데, 하나는 반도체. 중국 반도체 제재가 생각보다 약할 것 같다. 뭐 창신 반도체 이런 데는 제재 안 하고, 그리고 장비 쪽에만 주로 제재를 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램 리서치 같은 장비주들이 3%, 이게 주가 보시면 아다시피 미국도 반도체가 되게 고전하고 있어요.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바닥에서. 어쨌든 오늘 3% 올랐고, 반면에 이제 마이크론은 약보합으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그
창신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제재 대상에서 배제됐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저가형의 어떤 D램 생산을 하는 업체라서 나중에 기술력까지 확보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긴장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오르지 못했고, 그리고 주목받은 건 이제 엔비디아인데, 왜냐면 엔비디아가 51선에 걸려 있었거든요. 51선에 딱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거 깨고 내려가면 다음 지지선은 막 이렇게 고민이 되는 자리였는데, 다행히 여기서 튕겨 올라가서 140달러 언저리까지도 이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어쨌든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최근 미국에서 뭐 월마트 신고가 막 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의류업체들도 강해요. 그러니까 폴로랄프로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죠. 폴로랄프로렌이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죠. 예전에 뭐 여기 거 되게 좋아했다가 지금 이제 브룩스 브라더스라는 걸로 갈아탔는데, 어쨌든 이게 최근에 계속해서 소비 시즌, 또 사람들이 어떤 구매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되고 하면서 이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빠지면 그 태양광 업체들이 대규모의 어떤 그 부채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부채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됐잖아요. 이자 부담이. 그래서 이제 이런 태양광 업체들도 그런 재료 더해져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뭐 테슬라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오늘도 또 369네요. 네, 3.69% 올라가서 또 추가적으로 또 350달러 언저리까지 갔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은근히 350에서 계속 막히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증권사에서 보면은 자율주행하고 AI 규제를 많이 풀 거다, 트럼프가. 그래서 그 중심에 이제 테슬라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늘 목표 주가 400달러짜리 그 웨트푸신가 거기서 아마 그런 보고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좀 올라간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350달러 부근에서 막히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은 또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으로만 자금이 계속 몰린다고 보시면, 미국, 유럽, 뭐 영국, 일본, 그다음에 신흥시장 이렇게 이제 열어놓고 보면 최근에 한 달 추세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하얀색 라인이 한 달이거든요. 미국으로는 쭉 들어오잖아요, 돈이. 쭉 들어오는데 다른 나라들은, 유럽은 빠져나가고 영국은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고 일본도 약간 들어오는 것 같고, 근데 신흥시장은 빠지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떤 거부감, 부담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쪽으로 막 자금이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트럼프에 의해서만 자금 동향이 지금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이번 주 돌아오면서 좀 풀리게 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내년도 금리 전망이 계속 올라가요. 즉 금리 인하 횟수가 생각보다 적을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보시면 뭐 계속 9월 이후에 쭉 올 때 한 내년 그 당초는 3% 이하까지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3% 초반, 3% 중반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3% 후반 정도. 그러니까 뭐 기껏 해봐야 한 3번 정도 남은 금리나 횟수가 내년까지 3번, 4번, 뭐 하여튼 요 정도로 좀 덜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그냥 올라요. 뭐 금리 어쨌든 내리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는 경제 강하고 규제 완화되잖아. 뭐 이렇게 되고 있죠. 사실 되게 부럽죠. 뭐 우리도 묻지마 증시 부양 이런 게 한 번은 나와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소심해요. 한참 빠진 다음에 주시하고 있다 이러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예. 한국 관련 지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MSCI 한국지수는 1.2% 정도 빠졌고, 야간 선물은 0.8% 올라서 주초에 우리 증시는 제법 좀 반등을 하면서 올라갈 것 같다. 저는 어제 하락한 게 환율 문제도 있었지만 무슨 포트폴리오 털이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수급 문제도 좀 더해졌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런 게 좀 더해지고 지나가고 나서 좀 부분적으로는 만회할 일을 만들어낼 것 같긴 합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그 미국에서 소비 플러스 반도체, 그러니까 이 이슈로 올라갔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긴 한데, 다 해석하기 나름인 게 좀 남아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이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점은 좀 찜찜함이 될 수 있어서, 요 재료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제 반등은 할 것 같은데, 초반 반등 이후에 이제 어떤 형태로 돌아갈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금리가 내려갔죠. 이 두 가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데, 다만 달러 인덱스가 왜 빠졌지? 그 엔화가 너무 강해서. 그러면 엔화 강세에 따른 어떤 또 부담이 있잖아요. 그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 트럼프 등판 이후에 수급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 뭐 그 전에 주중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달러 인덱스가 빠질 때 우리 증시가 이제 괜찮은 그런 통계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좀 나올지. 그다음에 지금은 미국에만 자금이 집중이 돼. 뭐 미국 들어오는 돈은 뭐 역대 최고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미국에만 자금이 고집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자금이 외부로 나간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어떤 달러 약세가 시작이 되는 건, 물론 이제 지금 완전히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애매해요.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 주주의 어떤 수급 변화,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엔달러 환율이 지금 149엔까지 빠졌잖아요. 150엔 왔다 갔다 하다가 미증시 돌아갈 때 조금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하고 코스피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비슷하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때도 있었어요. 예, 반대로 가는 때가 이제 이 검은색 선이 코스피거든요. 그러니까 엔달러 올라가도 코스피가 빠진 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적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그때 여름 때,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서 일본으로 자금이 넘어간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확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데드라인이 145엔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145엔 근처 가지 않고 엔달러 환율이 방어가 된다면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 하면 투자자들이 먼저 놀래서 실제와 상관없이 일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실체와 상관없이 먼저 걱정을 하고 놀래서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엔달러 흐름도 귀찮긴 하지만 체크해야 할 변수가 된다. 뭐 이 정도로 보고, 요 얘기는 제가 뭐 그때그때마다 변화가 좀 특이해졌는데요 라고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